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2 2학기 미래인 출판사 자습서, 우리가 이몇 단원이니? 2단원. 2단원 첫 번째 담화의 개념과 특성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담화의 개념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뭘 배우든 일단 개념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다말한 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화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발화의 뜻을 보면 머릿속의 생각이 체력의 의사통 상황 속에서 문장 단위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말 아니면 문장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 하는 거예요? 발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배고프다 생각만 하다가 이제 그거를 말로 꺼낸 순간 그게 뭐 하는 거야? 배고프다라는 발화를 하게 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하나의 어떤 문장 하나하나가 발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담화라는 건 뭐래요? 발화가 모여서 이루어진 걸 우리 뭐라 한대요? 담화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보면 화자와 청자, 그래,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주고받는, 주고받는 발화, 말의 연속체, 이렇게 연속된 걸 우리 뭐라 한다? 담화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했다 해보면 여러분이 네, 하이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이 안녕하세요, 하이요 이 하나하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발화이고 이것도 발화인 건데 이 발화가 두 개 모인 순간부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담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발화와 담화의 개념은 여러분이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만약 시험이 조금 어려운 편이라면 발화나 담화의 개념을 조금 장난질 쳐서 오답 선수로 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마의 구성 요소 여기도 별표가 쳐져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별표 치고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마란 게 결국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마란 건 우리가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구성 요소를 보면 말하니, 듣느니, 그리고 주고받는 내용, 그다음에 맥락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말하니라는 건 우리가 화자라는 말로 대체가 가능하고 또 듣는이라는 건 우리가 청자란 말로 대체가 가능하고 내용이라는 건 우리가 말을 할 때 주고받는 말 그대로 내용, 그래서 말, 글 혹은 우리가 이 내용, 말 대신에 발화란 말을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맥락이란 개념이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담화에서는 이 맥락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맥락의 뜻을 보면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배경이나 환경, 그래서 우리가 담화가 이루어지는 환경이 그때그때 다를 거 아니야. 그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이 담화의 의미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형성하는 걸 우리는 맥락이라고 한다. 그래서 맥락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오른쪽에서 더 자세히 볼 거고, 우리 구성 요소를 조금 더 보면, 결국 담화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건데, 우리가 조금 볼게. 자, 말하는 이가 이렇게 듣는 이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화자와 청자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게 이렇게 표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말할 때는 우리가 말하기만 하지 않잖아. 그치?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치면은 내가 말할 때는 뭐 말을 하겠지만 내가 화자겠지만 내가 말을 하면 또 상대방이 말하잖아. 상대방이 말을 할 때는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이는 사실 화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청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듣는 이는 이제 이렇게 듣고 있지만 내가 말할 차례에는 화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냐면 화자와 청자의 관계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는 이제 고정되어 있지 않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살짝만 알아두시고, 근데 다만 이거는 어느 경우에서만 해당되냐면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구어 담아 에서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럼 구어 담아가 뭐냐면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구어 담아. 자, 구어 담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로 하는 담아에서는 이런 식으로 화자와 청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바뀌게 돼요. 근데 우리가 담아에 여기 문어 담아라고도 나와 있죠. 자, 문어 담아 이게 글 문자잖아. 그래서 우리가 글로 하는 담아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도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말하는 이에 가로치고 글쓴이라고도 되어 있죠. 그쵸? 그리고 듣는 이 가로치고 읽는 이라고도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듣는 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가 구어담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글쓴이 읽는 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문어담할 때 이렇게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어담화에서는 이렇게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고정되어 있지 않을까? 네, 문어담화에서는 우리가 글쓴이의 글을 약간 일방적으로 읽는 독자의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글을 다 읽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뭐 글로 답장을 쓸 거야? 아니, 그거는 우리가 좀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구어담화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고정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문어담화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구어 담아 말로 하는 거엔 고정되어 있지 않지만 문어 담을 때는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살짝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조금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구성 요소가 네 가지 있다는 거. 화자, 청자, 그다음에 발화, 뭐 내용 말글, 그다음에 맥락 이렇게 네 가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오른쪽에 4번처럼 나오면 그냥 학교 쌤한테 뭐 절해야죠. 뭐 관계 있단 거 아니죠. 그쵸?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정말 좋은 거고 보통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 미래인 출판사에서는 담화 상황을 제시해 준 후에 이 담화의 구성 요소를 말해봐라.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구성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맥락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자면 맥락의 종류라고 나오는데 여기 별표 3개를 칠게요. 근데 맥락은 진짜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맥락이란 게 아까도 말했지만 뭐라 했어요? 담화가 이루어지는 배경을 우린 맥락이라 한다. 담화가 이루어지는 배경을 우리는 맥락이라고 하는데 맥락에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어떻게 나뉠 거냐면 상황 맥락이 있고 사회 문화적 맥락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어떤 담화 상황에서 이게 상황 맥락 때문에 어떤 의미가 조금 변했는지 아니면 사회 문화적 맥락 때문에 의사통이 잘 안 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상황 맥락에 관해 살펴보면 사회맥락은 담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접적 동그라미 하시고, 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좀 더 쉽게 말하면 담화의 의미를 변하게 하는 걸 말해요. 담화의 의미를 직접 변하게 하는 걸 우리는 상황 맥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어떠세요? 자, 어떠세요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떠세요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볼라? 모르죠, 그쵸? 정확히 이게 어떤 의미로 말한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왜? 우리는 이 어떠세요의 상황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이 미용실에서 어떠세요라고 한 거라면 어떤 의미겠어요? 머리 괜찮으세요? 뭐 이런 의미겠죠. 그쵸? 그 다음에 병원에서 한 어떠세요면 어떤 의미겠어요, 여러분? 몸은 괜찮으세요? 이런 의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옷가게. 자, 옷가게라고 하면은, 뭐 마음에 드세요? 옷 괜찮아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같은 어떠세요라도 이제 미용실이냐 아니면 병원이냐 옷가게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의미가 변하고 있죠. 그쵸? 이렇게 의미를 변하게 하는 어떤 배경, 이런 맥락을 우리 뭐라 한다는 거예요? 상황 맥락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변하게 하기 때문에 담화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러면 이런 상황 맥락을 형성하는 것에 무엇이 있나 우리가 보면은 구체적인 시간적, 공간적 상황, 그 다음에 주제, 의도, 목적, 이런 거를 포함한대요. 그래서 일단은 상황 맥락을 형성하는 것들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두고 좀 더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공간적 상황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한 뭐 어떠세요? 이런 게 해당이 될 거고요. 또 시간적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잘 봐. 라고 말한다고 해봐요. 잘 봐.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수업 중에 잘 보라고 하면은 이건 어떤 의미가 되겠어? 야, 지금 집중해.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치? 근데 내가 여러분 시험 직전에 야, 잘 봐. 라고 하면은 시험 잘 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언제 말하냐에 따라서 지금 의미가 완전히 어떻게 되고 있어? 변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시간적 상황도 우리가 뭘 형성한다? 이런 상황 맥락을 형성한다. 담화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바꾼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의도나 목적 같은 경우에는 뭐 의도는 내가 여러분에게 평소에 얘들아 뭐해?
라고 물어보면 진짜 뭐 하냐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수업 중에 막 갑자기 트월킹을 추고 있어. 근데 내가 야,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뭐 하냐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죠. 그쵸? 내가 트월킹을 몰라서 뭐 하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야, 그만해.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뭐해라는 말도 나의 의도에 따라 지금 의미가 완전히 변하게 된 거잖아요. 이런 의도도 우리가 상호 맥락을 형성하고 뭐 목적도 비슷하고 의도 목적.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호 맥락을 형성한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는 없지만 이 미래엔 출판사에는 안 나와 있지만 굳이 조금 추가하자면 뭐 말하는 이와 듣는 사람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상호 맥락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 자, 뭐, 야, 공부해. 라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의 선생님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다면 이거는 명령이 되겠죠. 공부 좀 쳐하라고 제발. 공부 좀 쳐하세요, 여러분. 농담이고. 자, 어쨌든 공부해. 라고 선생님 내가 말하면 이건 명령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친구가 야, 우리 공부하자. 공부에는 좀 그렇구나. 미안해요. 공부해 말고. 야, 공부하자. 공부하자로 바꾸자. 공부하자.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공부하자라고 하면 그거는 진짜 뭐 권유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라는 의미예요. 명령의 의미지만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에게 야 공부하자 이러면 그거는 명령이야? 아니지 권유죠 권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에 따라서도 의미가 변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시간적 공간적 상황 배경 그다음에 의도 목적 관계 이런 것들은 뭘 형성한다? 상황 맥락을 형성한다는 거 꼭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엔 출판사인 주제까지 이런 게 상황 맥락을 형성한다. 우리가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 문화적 맥락이란 건 담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간접적 동그라미 치고, 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건 담화의 의미를 직접 바꾸진 않지만 뭔가 의미를 이해하는데 이 사회 문화적 맥락을 모르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시로 먼저 말해보면, 자, 사회 문화적 맥락을 형성하는데 역사적 사회적 배경, 인연 공동체의 가치, 지역 세대 다문화 이런 것들이 있대요. 지역 간에 이제 어떤 게 있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맨날 기억이 안 나서 똑같은 예시를 들게 되는 것 같은데 뭐 혼자 없어에 자, 혼자 없어에 이게 제주도 사투리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마다 그 방언 사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혼자 없어에 이것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마 잘 모를 거야. 그래서 서울 친구들은 아마 이거를 혼자 오셨어요?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혼자 없어에 이런 말을 이해 못했다면 혼자 없어의 어떤 말의 의미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그게 아니라 혼자 없어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만 우리는 뭘 모르기 때문에 이 제주도 사투리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혼자 없어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우리가 그냥 몰라서 이 말을 이해 못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 간의 어떤 방언이라죠, 방언. 뭐 사투리 이런 것도 우리가 사회 문화적 매너를 형성하고 또 세대에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한번 이제 집에 부모님이 지금 뭐 계시다면, 부모님 계시다면? 말이 좀 이상한데. 부모님 당연히 있겠죠. 그쵸? 부모님한테 한번 말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오저치고 라고 말을 해보세요. 아, 오저치고를 모르는 친구들 위해 오늘 저녁 치킨 고라는 말의 줄임말이죠. 어쨌든. 자, 오저치고라고 하면은 여러분 장담하는데 여러분 부모님은 모르세요. 자, 왜 모를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약간 이제 이런 줄임말 세대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세대 간의 언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을 약간 의미를 모를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오저치고라는 말의 의미는 고정돼 있지만 이제 어떤 세대 간의 언어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담화의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대 간의 언어 차이도 우리가 사회 문화적 맥락을 형성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다문화, 그냥 우리가 보통은 이제 문화만 떼놓고 보인다. 문화란 말만 떼놓고 보게 되는데, 자, 문화에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뭐 여러분이 손님을 초대해놓고 이제 뭐 손님을 초대했으면 손님 대접을 해줘야겠죠, 그쵸? 손님 대접을 하는데 우리 대충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되게 막 준비를 해서 막 식탁을 한가득 채울 거야.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차린 게 없는데 그래도 잘 먹어달라 이런 의미야?
그게 아니라 여기 안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내가 진짜 개고생했지만 내가 잘난 척하기 싫으니까 그냥 겸손하게 말을 하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겸손의 문화가 있어요. 겸손의 문화. 근데 이런 겸손의 문화 때문에 우리가 잘 막 고생했다 이런 걸 잘 생색을 안 내는 편이고 그냥 뭐 우리가 나도 방금 왔어." 아니면 나도 별로 고생 안 했어."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겸손의 문화로 이런 말을 한 건데 만약 이거를 우리 외국인 친구 톰이 만약 이 말을 들었다고 해 보자. 네, 외국인 친구 톰은 어떻게 생각할까? "Oh shit. 차린 게 없는 게 이 정도면 진짜 차리면 얼마나 많은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어떤 의사통의 오류는 왜 생기는 걸까? 이런 문화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이런 문화의 차이도 우리가 사회 문화적 맥락을 형성한다는 거. 그다음에 공동체의 가치 같은 경우에는 뭐 통일 같은 게 있겠죠. 통일. 그래서 외국 친구들은 약간 통일, 통일? 왜 나라 두 개를 합치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 얘네들은 나라가 이제 분단되었다는 사실 이런 걸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이런 통일, 이런 공동체 가치, 이런 것도 사회 문화적 맥락을 형성하고요. 요즘에는 잘 말을 안 하지만 보통 옛날에는 어떤 것도 가르치냐면 이제 성별에 따라서도 우리가 사회 문화적 맥락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통 말했어요. 그래서 이건 약간 차별적인 내용이 될 수 있어서 아마 교과 과정에서 많이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성별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사회 문화적 맥락이 형성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막 그런 거 하잖아. 인스타에 하트 찍으면 뭐 특징 5가지 써줌 거기에 막 1 이쁘다 막 맘에도 없는 이쁘다를 먼저 받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성이 공감 능력이 더 높다고 해요. 근데 뭐 이런 거는 좀 위험한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잘 문제에서 안 나온다는 거. 만약에 남자애들끼리 "야 나 오늘 좀 잘생기지 않았냐? 아 모레 꺼져." 막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질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자친구들은 보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여성의 공감 능력이 더 높아서 성별에 따라서도 사회 문화적 맥락이 형성된다. 옛날에는 이렇게 가르쳤었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지만 혹시 몰라서 써 둘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을 본 건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담화 상황이 상황 맥락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사회 문화적 맥락과 관련이 있는지 그걸 여러분이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 그다음에 우리 4번 보면 의사통해서 맥락의 중요성.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뒤에 그 오정화 작가였나요? 그 소음공예라는 작품을 통해 볼 건데 자, 의사통해서 맥락이 왜 중요하냐? 그냥 딱 한 가지예요. 뭘 위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서로 맥락이 잘 공유되어야지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맥락이 공유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우리는 뒤에 소설 소음 공유를 통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맥락을 고려한 의사소통 태도.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뭐 말하니의 의도와 목적을 고려해야겠죠. 그쵸? 여러분 지각해 놓고 쌤이 "야 지금 몇 시야?" 했는데 "지금 3 시입니다." 이러면 진짜 귓방망이가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말리의 의도와 목적을 고려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이런 문화적 차이, 세대 차이 이런 거를 약간 그러니까 막 요즘 말을 모른다 해서 쌤 진짜 틀니 끼세요?" 막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쵸? 그다음에 문화의 차이도 톰 이런 것도 몰라? 너 한국에 있기 힘들겠다." 막 이런 태도는 안 되겠죠. 그쵸? 근데 문화의 차이, 세대의 차이는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약간 협력적 태도가 필요하다. 이제 협력적 태도. 그러니까 서로 이제 도와야겠죠. 모르는 사람들은 배우고 이제 또 옆에서 가르쳐 주고 이런 이제 협력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 살짝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마의 개념 다 봤고 이제 나머지는 빠르게 빠르게 가보도록 합시다. 빠르게 빠르게. 이 자습서에 나온 거 위주로 보면은 일단은 문제가 뭐 예를 들어 이제 문제에 이런 담화 상황이 제시가 돼요. 그래 차원 봉사자 모집, 달빛 평생 차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다른 사람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중학생이라면 누나 환영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에 담화의 구성 요소를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 담화의 구성 요소 4가지는 꼭 알아달라 했어요, 여러분. 화폐청산, 그다음에 뭐 내용 맥락 이렇게 4가지.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제 문어 담아 구어 담아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복도에 있는 안내문으로 쓴 거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담화가 되겠어요? 이거는 문어 담화가 되겠네요. 문어 담화. 문어 담화다.
그래서 문어담 할 때는 뭐 우리가 글쓰니 읽느니 이런 말을 쓰네요. 그래서 글쓰니 이 안내문을 쓴 사람은 뭐 달빛 도서관 담당자일 거고 읽느니는 뭐 지훈이라는 친구가 읽고 있다네. 근데 내용은 자원봉사를 모집한다. 맥락은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맥락을 볼 때는 상황 맥락을 문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써주면 되는 거거든요. 시간은 뭐 점심시간, 공간은 학교 복도 이런 식으로 구성 요소를 말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쵸?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밑에를 보면은 위에 안내문 대신에 이제 구어담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대화, 구어담아의 상황이 나와 있어요. 자, 구어담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문어담아는 이렇게 글쓰니 읽는 일 따로 이렇게 분리해놨잖아, 그치? 근데 구어담아에서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역할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묶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어담아에서는 역할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 좀 기억을 해두시고, 네, 내용은 뭐 봉사활동 날짜 시간 정한다. 그리고 봉사를 예약한다. 맥락 똑같이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우리가 찾아주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네, 넘어가서 자, 맥락을 고려해 의사통하기. 그래서 맥락이란 게 가장 구성 요소 중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말을 했고요. 그래서 칼을 보면 머리 예쁘게 잘랐네. 나도 이제 머리 하고 올게. 내 머리 어때? 괜찮아. 괜찮아라고 하고 있는데 이 남자친구가 자기 머리를 보는 거 아닌가요? 뭐참왜 거울을 보고 있죠. 어쨌든 자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여기 밑줄 치고 이것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뭐 초등학교 도덕 시간처럼 나와요 문제가. 여기서 틀리면 여러분 바보입니다 바보. 그래서 괜찮아 어떤 의미야 당연히 머리 괜찮다 이런 의미겠죠. 그럼 우리가 나의 이 담화상을 보면은 허겁지겁 먹었더니 벌써 배가 부르다. 나도 맛있어서 금방 다 먹었어. 부족하면 이거 더 먹을래? 괜찮아.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fine의 의미가 아니죠. 이제 거절의 의미죠, 거절. 응, 나 배불러. 이런 의미겠죠, 그쵸? 그래서 가와 나에서 지금 괜찮아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럼 이거는 어떤 맥락과 관계된 거예요? 이런 상황 맥락과 관계된 것이다. 상황 맥락 중에서도 뭐 구체적으로 좀 더 말하면 뭐 공간, 뭐 이런 공간적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담화의 의미가 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어떤 맥락에 영향을 받는지 이런 걸 구별해야 되고 이런 담화의 의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다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제 이런 것도 나올 거지만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떤 맥락과 관계되어 있는지 위주로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그다음에 뭐 다치지 않았어? 괜찮아. 너의 손길 따윈 필요 없어. 뭐 이런 의미라는 거 넘어가서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 여기 빈칸 뚫어놓고, 우리가 맥락상 가장 적절한 말은 이 책들을图书館으로 옮겨야 하는데, 예빈아, 잠깐만, 응, 너 시간 있어? 자, 너 시간 있어의 의미는 뭐야? 지금 데이트 신청하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얘가 책들을 옮겨야 되는데 너무 막막해서 이제 헬프라는 의미죠. Please help me. 근데 이제 예빈이의 말로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건 뭐겠어요, 그럼? 응, 있어. 그거 책 좀 옮기는 거 도와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막 요즘 뭐라지 싸가지가 없어서 응 있어 근데 그걸 도와주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장난식이겠죠 장난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말을 넣으면 안 되고 우리 맥락상 가장 적절한 말은 그래 도와줄까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들이 이런 상황 맥락과 관계돼서 이렇게 상황 맥락에 따라 담화의 의미가 직접적으로 변하는구나 이런 걸 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의사소통하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훈이 로버트와 지훈이 대화 나오는데 로버트 인사해 이분은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our mom my mom은 미국에 있는데 이렇게 이 로버트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로버트는 뭘 오해한 거야? 어떤 말을 오해했어? 이제 우리란 말을 오해했죠. 자, 지금 이제 지훈이가 말하는 우리는 어떤 의미였어? 지훈이의 우리는 이제 나의 엄마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근데 로버트가 생각하는 우리는 이 지훈이와 나의 엄마라고 지훈이가 말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로버트 입장에서 약간 혼란스러웠을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의사통역 우리가 왜 생긴 거야? 이거는 우리가 상황 맥락에 따른 게 아니죠. 이 지훈이의 말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는데 그걸 로버트가 이해를 못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떤 맥락? 사회 문화적 맥락에 관계 있다.
사회 문화적 맥락과 관계된 것이다. 그중에서도 어떤 언어, 문화의 차이겠죠?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와 같이 문화의 차이가 나타나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우리가 무엇이냐, 도와주려는 태도를 지니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도와야지. 로버트한테 로버트 스투피드 가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 로버트 이거는 our no 아니 our이 아니야 my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협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할머니와 민지의 대화가 나오는데, 할머니가 이제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우리 민지 복스럽게도 생겼다." 민지가 싫은 표정으로 "네, 제가 복스럽다고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민지는 복스럽다는 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인 거예요? 돼지 같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쵸? 할머니는 왜 복스럽다고 한 거였어? 진짜 약간 좀 복이 있어 보인다, 좋은 의미였어요. 딱 잘라서 어떤 의미를 말하기 힘드네. 그냥 좋은 의미로 되게 뭔가 그냥 칭찬이야. 아무튼 좋은 의미로 말한 건데 민지는 돼지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민지가 이런 좀 오해를 한 거죠. 이런 거는 뭐 때문에요? 역시 사회 문화적 맥락인데, 사회 문화적 맥락. 근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이런 건 세대 간의 언어 차이죠. 세대 간의 언어 차이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맥락을 잘 고려해야 하는구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이 돼지란 말에도 상처받을 수 있나? 그죠. 상처받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오해하실까 봐 말하는데, 쌤도 돼지예요, 여러분. 쌤도 돼지라서 이제 돼지라고 한다는 거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대 간의 언어 차이가 발생할 때도 우리가 태도는 똑같아요. 상대방을 이제 배려하여 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세요." 이런 말도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니까 이것도 어떤 맥락과 관계된 거예요? 상황, 맥락과 관계된 것이다. 우리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으면 되고, 네, 송공이라는 소설이 간단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뭐 내용도 물어보지만 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나? 그걸 좀 더 물어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설 빠르게 짧게 나왔으니까 읽어보면, 자, 아래층인데요. 대기 그런 식으로 말할 건 없잖아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공동주택에는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잖아요. 난 그 소리 때문에 병이 날 지경이에요. 여보세요. 난 날아다니는 나비나 파리가 아니에요. 내 집에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나요? 해도 너무하시나요? 이틀거리로 전화를 해대시니 그 피가 마르는 것 같아요. 절대로 어쩌라는 거예요. 하여튼 아래층 사는 고통도 생각해주고 주의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성공의 약간 좀 앞부분이 제시되어 있는데, 지금 등장인물들끼리 뭐 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죠. 외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외적 갈등의 원인은 뭐예요, 지금? 이제 위층의 소음, 공해 때문에 지금 아래층이 조금 빡친 거죠. 그쵸? 근데 아래층이 이제 빡쳐서 이제 전화로 이제 인터폰으로 이제 말을 한 거죠. 근데 위층이 약간 우리가 생각해 어떻게 보면 적반하장으로 "야, 맨날 전화하면 나 진짜 피가 마를 것 같아. 나보고 어쩌라고." 근데 아래층이 "주의해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상황은 담화가 제대로 이루어졌어, 이루어지지 않았어? 담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좀 해 보면, 지금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해야 하네요. 서로의 처지를 이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담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많은 친구들이 심적으로 이제 아래층 사람에게 좀 공감이 많이 되긴 하겠죠. 진짜 성공회가 당해본 사람만 알죠. 진짜 빡칩니다. 그래서 좀 위층 사람이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담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근데 위층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어요. 끝에 뒤에 나오거든요. 뒤에 보기 전에 우리가 각자 자신의 주장만 하고 서로의 처지가 어떠한지에 대해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아래층 사람도 위층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고, 위층 사람도 아래층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의사소통에 오류가 생기고, 그러니까 담화가 잘 이루어질 리가 없는 거죠. 근데 넘어가면 위층 사람이 왜 그러냐, why, what reason 보면,
자, 위층 올라가 배를 눌렀다. 안쪽에서 누구세요? 묻는 소리가 들리고도 10분 가까이 지나 문이 열렸다. 이후 사촌이는데 아직 인사도 없이 등등 준비했던 말과 함께 포장한 슬리퍼를 내밀는 나는 첫 마디를 때릴 겨를도 없이 우두망찰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위층 사람에게 그냥 찾아가는 상황인데 뭘 준비했어? 그 슬리퍼를 준비한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어 내가 직접적으로 좀 닥쳐 잘라 이렇게 말하면 좀 싸가지 없어 보이니까 이제 슬리퍼를 선물함으로써 이거 신고 걸을 때 조금 소리 안 나게 해 주세요. 나는 정말 센스쟁이야. 이런 마음으로 지금 슬리퍼를 준비한 거죠.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걸 보면은 이제 고통받는 자신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자 여기 슬리퍼를 준비한 거야. 나름의 센스 있는 선물이었던 거야. 근데 나는 이 슬리퍼를 꺼낼 겨를도 없이 우두망찰 그러니까 약간 좀 스턴이 걸린 거예요. 왜 그러나 보면 좁은 현관을 꽉 채우며 휠체어에 앉은 젊은 여자가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래서 위층 여자가 이제 당인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도 걸어 다닐 수 없으시니까 이제 휠체어를 타야 되는 상황이셨던 거예요. 그럼 당연히 휠체어 소리가 날 수밖에 없던 거죠.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하반신이 안 좋은 분에게 슬리퍼를 선물로 준비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이겠어요? 되게 지금 부끄럽겠죠. 이런 휠체어를 보자마자 그래서 끄게 나오는데 자, 안 그래도 바퀴를 갈아볼 작정했어요. 소리가 좀 덜 나는 것으로요. 어쨌든 죄송해요. 도와준 아줌마가 지금 안 계셔서 차대접을 형편도 안 되네요. 여자의 텅 빈 허전한 하반신을 덮은 화사한 빛깔의 담요와 휠체어에서 황급히 시선을 떼며 나는 할 말을 잃은 채 슬리퍼를 든 손을 등 뒤로 감췄다. 그래서 나의 심리는 지금 되게 부끄럽다는 거, 이런 처지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냥 내 처지만 생각하고 슬리퍼 신고 조금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전달을 했던 내가 부끄러워져서 이렇게 슬리퍼를 못 줬다. 슬리퍼를 못 줬다는 것도 조금 내용 일치를 문제로 가끔 나오니까 체크합시다. 슬리퍼 안 줬어, 얘들아. 여기서 주면 진짜 사이코패스죠, 여러분. 헌신이 없으신 분한테 슬리퍼를 주면 그거는 범죄야, 범죄.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런 처지를 알고 나니까 이렇게 앞에처럼 인터폰으로 서로 싸울 일이 아니었던 거잖아. 서로 좀 배려해 줄 수 있었던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처지를 조금 고려하고 배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잘 써서 바꿔놨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담화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래인 출판사는 타 출판사에 비해서 뭐 담화 상황이 많이 제시되거나 어렵게 제시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면은 우리가 틀릴 게 없다, 진짜. 뭘 틀려야 돼, 여기서. 굳이 따지면 뭐 성공해서 가끔 이제 뭐 밑줄 치고 뭐 우도망찰 이거 의미 뭔가요? 이런 식으로 어휘 문제? 근데 그것도 뭐 우리가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틀릴 게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맥락 부분 그리고 담화의 구성 요소, 그다음에 담화의 어떤 개념과 우리가 뭐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